저는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런데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버지 몸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영입니다. 올해 39살이고 대전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서미영은 36살, 전업주부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살 준호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66살이십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고혈압도 있으셨습니다. 약을 매일 드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건강하다고 우기셨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나 멀쩡해. 혈압약은 드셔야죠. 먹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잘 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챙겨드렸지만 몰래 버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쓰러지고 계셨습니다.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달려가서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쪽 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뇌졸중이다. 저는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입이 돌아가고 팔이 안 움직이세요. 뇌졸중 증상입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세상에.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를 실었습니다. 저도 같이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셨습니다. 눈만 깜빡이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내도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떻게 되셨어? 모르겠어. 지금 치료 중이야.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네. 환자분 뇌졸중 맞습니다. 뇌경색이에요. 심각한가요?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오른쪽 뇌혈관이 막혔어요. 지금 혈전용해제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후유증이요? 왼쪽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재활치료를 잘 받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합니다. 상태 보고 재활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 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말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간신히 몇 마디 정도. 물, 화장실 그 정도였습니다.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약 4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00만 원. 제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재활병원비가 한 달에 400만 원이래. 그렇게 비싸? 응, 우리 월급으로는. 어떻게?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뇌졸중 재활 비용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한 달에 300시 500만 원.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저는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싶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뇌졸중으로 왼쪽 반신마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2주 후 가능합니다. 2주요? 네,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사가 아버지를 면담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뭔지 아세요? 연필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팔 들어보세요. 오른팔은 드셨습니다. 왼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걸어보실 수 있으세요? 평가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또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계속 입원해 계셨습니다. 비용은 계속 나갔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 판정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한 달에 최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재활병원비 400만 원에서 빼면 250만 원.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뭔데? 내가 아버님을 집에서 돌볼게. 집에서? 응, 재활병원 대신.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해볼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를 집에서 돌본다는 것 가능할까? 아버지는 왼쪽 반신마비였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셨습니다. 식사, 화장실, 씻기, 옷 입기 모든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아내 혼자 한다는 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활병원은 너무 비쌌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너무 힘들 거야. 알아. 근데 괜찮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잖아. 내가 할게.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돌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의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침대를 의료용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네. 그리고 휠체어도 필요하고 보행보조기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재활운동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근육이 굳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욕은 매일 시켜드려야 합니다. 매일요? 네, 환자분이 스스로 못 움직이시니까 욕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청결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면 방문간호 서비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와서 도와드려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보험으로 일부 지원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만 원이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의료용 침대를 샀습니다. 휠체어도 샀습니다. 보행보조기도 샀습니다. 총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축을 다 털었습니다. 집을 개조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문턱을 없앴습니다. 드디어 퇴원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차에 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모셨습니다. 의료용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고맙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아내가 일어나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응, 아버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병위에 앉혔습니다. 용변을 보시게 도와드렸습니다. 다 끝나면 닦아드렸습니다.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 식사를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씩. 아버님, 입 벌리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응, 30분이 걸렸습니다. 식사 후 약을 드렸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혈전제. 아버님, 약 드세요. 응, 물과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운동이었습니다. 왼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10번. 왼다리도 올렸습니다. 천천히. 10번. 아버님, 아프세요? 아니, 조금만 참으세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다시 침대로 모셨습니다. 누워 계시게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준호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잠깐만, 준호야. 엄마가 지금 할아버지. 엄마, 알았어. 기다려. 아내가 뛰어다녔습니다. 점심시간. 또 아버지께 식사를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씩 30분. 오후에는 방문 간호사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욕창을 확인했습니다. 욕창은 없으시네요. 관리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가고 나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식사를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씩 30분. 저녁 8시쯤 제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아내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아버님이 오늘 화장실을 4번이나 가셨어. 그래? 응. 그리고 준호가 계속 보채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저녁 9시. 아버지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욕실로 모셨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샤워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몸을 적셨습니다. 비누칠을 했습니다. 온몸을 헹궜습니다. 다시 말렸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고맙다. 아버지가 잠드셨습니다. 저와 아내도 지쳐 잠들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1달간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체중도 줄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1달이 지났을 때 저는 갑자기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3일간 부산에 가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출장 가야 해. 언제? 내일부터 3일. 아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았어. 혼자 괜찮겠어? 어떻게든 해야지. 저는 미안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출장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괜찮을까? 아버지 돌보는 것도 힘든데. 불안했지만 출장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도착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아버지는? 잘 계셔. 걱정 마. 힘들면 전화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 뭐? 제가 부축하다가 제 힘이 부족해서 둘이 같이 넘어졌어. 다쳤어? 괜찮아. 근데 무서웠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혼자는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미안해. 내가 없어서. 언제 와? 뭘, 조금만 참아.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열이 나셔. 얼마나? 38.5도. 병원 가봐야겠다. 혼자 어떻게 가? 택시 타고. 아버님을 휠체어에 태워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해열제 드리고 지켜봐. 내일 내가 가서 병원 갈게. 알았어. 저는 하루를 불안하게 보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열이 안 떨어져. 아직도? 39도까지 올랐어. 119 불러. 알았어.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왔어. 폐렴이래. 폐렴? 응, 입원해야 한대. 알았어.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 응. 저는 상사에게 말하고 다음 날 아침 첫 기차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고생했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돌봐서. 아버님이 폐렴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아버님이 며칠 전부터 기침하셨는데 내가 몰랐어. 괜찮아. 지금 치료받고 계시잖아.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폐렴이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입원해서 최소 2주는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환자분 집에서 돌보시는 거죠? 네.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 여전히 비쌌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2주간 입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려고. 준호는 시댁에 맡겼습니다. 저도 퇴근 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2주 후 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셨기 때문입니다. 폐렴 후유증으로 기침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수시로 가래를 빼드려야 했습니다. 아버님, 기침하세요. 콜록, 콜록, 가래 뱉으세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아내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지러워.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 저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도의 피로입니다. 영양실조도 있고요. 얼마나 무리하셨길래? 집에서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푹 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보, 쉬어. 내가 아버지 돌볼게. 미안해. 미안하긴. 네가 너무 고생했어.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간 제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식사, 화장실, 재활운동, 목욕. 모든 것을 제가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도 지쳐갔습니다. 아내가 이걸 2개월 넘게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감사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아니야, 조금 더 쉬어. 괜찮아. 이제 좀 나았어. 하지만 아내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해야겠어.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우리 저축을 털어도 3개월밖에 못 썼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내가 할게. 하지만 괜찮아. 내가 더 잘할게.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최대한 도왔습니다. 아침 출근 전에 아버지를 화장실에 모셨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제가 돌봤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하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식사, 약, 재활운동, 청소, 빨래. 그리고 준호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놀아줘. 준호야, 잠깐만. 엄마가 지금 할아버지. 싫어, 엄마. 알았어. 아내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는 아버지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왼팔을 조금 움직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왼다리도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도 조금 더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다. 미영가. 괜찮아요, 아버님. 너무 고생시켜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더 지쳐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출장을 또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2일간. 여보, 미안해. 또 가야 해. 알았어. 혼자 괜찮겠어? 응, 이번엔 짧으니까. 전화 자주 할게. 응, 출장을 갔습니다. 첫날 밤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아버지는? 잘 계셔. 준호는? 잤어. 힘들지?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아내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일정을 마치고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어디 가셨지? 그때 욕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철썩, 철썩.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몸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샤워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옷을 입지 않으신 채로. 아내가 수건으로 아버지 등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응, 다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를 혼자, 저는 문 밖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팔을 씻겼습니다. 다리를 씻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버님, 아프세요? 아니, 조금만 더요. 고맙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내가 아버지를 다 씻겼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방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아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방금. 왜 말 안 했어? 깜짝 놀라게 하려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님 목욕시켜 드렸어. 응, 그냥. 혼자? 응, 당신 없을 때는 혼자 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생했어. 괜찮아? 힘들었지? 조금.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힘들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여보, 아버님은 좋으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죄책감 들어. 아니야. 근데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도 바쁜데. 그래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 아내가 이렇게는 안 돼. 다음 날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간병 서비스,
장기요양 혜택, 간병 부담 줄이기, 여러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치매나 중풍 환자를 낮 동안 맡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모셔다 드리면 저녁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장기요양 보험으로 대부분 지원됐습니다. 한 달에 추가 부담금은 50만 원 정도. 이거면 가능하겠는데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에 어때? 주간보호센터? 응. 낮에 아버지를 맡길 수 있어. 정말? 응. 그럼 넌 낮에 쉴 수 있잖아. 아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가능해? 응, 알아볼게. 저는 근처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하나 있었습니다. 방문해봤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시설도 괜찮았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뇌졸중으로 왼쪽 반신 마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재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비용은요? 장기요양보험 적용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등록하고 싶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아버지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차량이 와서 모셔갔습니다. 저녁 5시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쉴 수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좋다. 그래? 응, 낮에 쉴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아내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이웃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몸 씻긴다며? 혼자서? 남편도 모르게. 이상한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시아버지 목욕시킨다며? 혼자서? 매일 밤. 부적절한 거 아니야?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자마자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뭐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해. 뭐가? 아파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왜?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뭔가 있어. 무슨 일이 있나? 일주일 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한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미영 씨,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미영 씨가 시아버님을 혼자 목욕시킨다고?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예요? 아니, 문제는 아닌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이상하게요. 부적절하다고 남자 몸을 며느리가 아내가 집에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문 났어. 무슨 소문? 내가 아버님 목욕시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대. 아내가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님을 돌보는 건데 왜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이 뭘 알아.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당당하면 돼. 하지만 소문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엄마가 나쁜 짓 한대. 뭐라고?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한대.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야, 그거 아니야. 정말? 응. 엄마는 할아버지를 돌보는 거야. 응. 하지만 준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어. 미안해. 아버님 돌보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사 갈까? 돈이 어디 있어?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영 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어르신 학대 의심 민원입니다. 학대요? 네, 며느리분이 시아버님을 부적절하게 대한다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민원을 넣은 거지?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관리소에서 연락 왔어. 뭐래? 학대 의심 민원이래. 아내가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님을 돌본 건데. 알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어떻게? 확인조사 받으면 돼. 우리는 떳떳하니까. 일주일 후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없어. 며느리분이 잘 돌봐드리나요? 아주 잘 돌봐줘. 혹시 부적절한 행동은 없으셨나요? 없어. 미영이는 천사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는데 누가 나쁜 소리를 하는 거야. 사회복지사가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버지 방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학대 증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잘 돌보고 계시네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했습니다. 여보, 장 보러 갈까? 아니야, 넌 가. 같이 가. 사람들 눈이 무서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못 가겠어. 아내가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저는 그 글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글에는 아내가 시아버지를 혼자 목욕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다, 의심스럽다 같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것은 당신들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악플이 달렸습니다. 게시판의 글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댓글이 더 많이 달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몸을 씻기는 건 문제 있어요. 남편이 해야죠. 왜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댓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간병인을 구할 형편이 안 돼서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왼쪽 반신마비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제가 출장이 잦아서 아내가 혼자 돌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적절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요양원에 보내세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도 인터넷으로 시켰습니다. 준호 어린이집 등하원도 제가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안 돼. 알아?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나가. 못하겠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른손으로 천천히 바퀴를 돌리며 미영가? 네, 아버님.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잖아.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 안 돼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돌보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게시판 글 좀 삭제해 주세요. 김씨,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시면 삭제해 주세요. 사람들 의견이 있어서. 사람들 의견이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게 의견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내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간병인 구할 돈이 없어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가족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퇴근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집 남편이야. 아내가 시아버지를 시킨다는? 이상하지?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머니들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훌륭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뭐예요? 당신들은 할 수 있어요? 반신마비 환자를 매일 돌보는 게? 못하실 거면서 왜 남 험담을 하세요? 저는 물건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참지 못하고. 괜찮아. 고마워. 사람들이 너무 심해. 알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야겠어. 여기서는 아내가 살 수 없어. 다음 날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저렴한 빌라를 찾았습니다. 조금 외곽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저희 집을 팔면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사 가자. 정말? 응, 여기서는 안 되겠어. 하지만 돈은 어떻게든 해보자. 고마워. 계약했습니다. 한 달 후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2주 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형 씨, 어르신이 실종되셨습니다. 뭐라고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차에서 내리셨는데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 환자분 특징이 어떻게 되시나요? 격살, 왼쪽 반신마비, 휠체어 타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수색하겠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여전히 못 찾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어디 가신 거야? 찾을 거야. 경찰이 찾고 있어. 밤 10시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예요? 아파트에서 2km 떨어진 공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괜찮으십니다. 다만 어르신이 계속 우시네요. 갑니다. 우리는 급히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경찰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왜 혼자 나오신 거예요? 나 죽으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나 때문에. 미영이가 힘들잖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잖아. 나 때문에. 너희가 이사까지 가야 하잖아. 그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없으면 너희가 편할 거야.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죽으려고 했어. 근데 못하겠더라. 무서웠어. 그리고 미영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미영이가 나를 얼마나 정성껏 돌봐줬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 미영이가 슬퍼할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죽으면 안 돼요. 미영아, 저는 아버님 돌보는 게 행복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소중한 분이에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미영가, 저는 아버님이 필요해요. 저희 가족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집으로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살아야 해요. 응,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당당해요. 제가 아버님 돌보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미영가,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아버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당당하세요. 고맙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야겠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제 아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호에 사는 김태영입니다. 최근 제 아내에 대한 소문이 많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아버지는 2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왼쪽 반신마비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재활병원은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저희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간병인은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저희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를 깨웁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화장실을 도와드립니다. 식사를 드립니다. 재활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킵니다. 네, 제 아내가 아버지 목욕을 시킵니다. 혼자서. 부적절하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희생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을. 제 아내는 3개월간 아버지를 돌보며 5kg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항상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라고. 그런 아내를 당신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소문을 냈습니다. 어제 제 아버지가 실종되셨습니다. 자살하려고 나가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의 소문 때문입니다. 며느리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셔서입니다. 다행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의 가족이 당신들을 정성껏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며느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부모님 모시는데 쉽지 않죠.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점점 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의 댓글들. 다음 날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입주자 대표, 부녀회장, 이웃 주민들. 김씨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며느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분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하신지 감사합니다.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요? 네, 간병비 보태 쓰시라고 200만 원입니다. 그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세요. 저희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과의 의미도 있고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여보, 다행이다. 응, 이제 괜찮을 거야. 응. 일주일 후 이사를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이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웃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취소한 후 저희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웃들이 진심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제가 장 봐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이웃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김씨, 제가 오늘 어르신 목욕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장인어른 모셨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함께 아버지를 목욕시켰습니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분녀회에서는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르신한테 좋은 반찬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러게. 처음엔 오해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 같아. 응,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왼팔을 조금 더 움직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왼다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도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괜찮아요, 아버님.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아버님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니야.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른 며느리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야. 너는 천사야. 아내도 울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혼자 서실 수 있게 됐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버님, 잘하세요. 응,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아버님, 대단하세요. 미영이 덕분이야. 재활의사도 놀라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이 정도면 거의 기적입니다. 미영이 덕분이에요. 의사가 아내를 봤습니다. 보호자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께 가장 좋은 약은 가족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의사가 웃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팡이만 짚고 아버지 혼자 걸으세요. 응, 거실을 가로질러 걸으셨습니다.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고맙다.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짱. 하하, 고맙다, 준호야. 우리는 모두 울며 웃었습니다. 4개월째. 아버지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왼쪽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씻으실 수 있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미영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너 없었으면 나는 없었을 거야.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 뭐가? 제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부담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돌보기 싫었어요. 힘들었고요. 그랬겠지. 근데 돌보면서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아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아파하는 거더라고요. 함께 이겨내는 거고. 미영가? 그걸 배웠어요. 아버님 덕분에. 고맙다. 우리는 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씻고, 혼자 밥도 드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다 너희 덕분이야. 저희야말로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저희 부부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미영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 재혼하려고. 저는 놀랐습니다. 재혼이요? 응,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난 분이 있어. 세상에, 좋은 분이야.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고맙다. 언제 하시려고요? 다음 달, 조촐하게.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그리고 미영아. 네? 너 같은 며느리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62살 최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온화하게 웃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시죠?
그럼 너무 행복해. 다행이에요. 민호야, 미영가, 너희 덕분이야. 저희가 뭘 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새로운 사랑도 만났어. 다행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지금 3살입니다. 아내는 37살, 아들 준호는 5살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66살, 새어머니는 63살이십니다. 아버지는 행복하게 사십니다. 새어머니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할아버지, 준호야. 할아버지, 다리 괜찮아? 그럼 할아버지 이제 완전히 나았어. 아버지가 준호를 안으십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힘들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몸을 씻겼던 그날들. 오해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포기하지 않는 헌신,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 가족의 단합, 이웃의 이해.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뭘? 아버님 돌본 거. 당연히 안 해. 너는? 나도.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가 해낸 거. 나도 자랑스러워. 너를. 고마워.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손길은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랑은 손가락질 당합니다. 어떤 가족은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몸을 씻겼습니다. 사람들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간병인 구할 돈이 없어서,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씻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장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